예, 선생님 오늘 나와 있는 곳이 용양봉저정입니다. 용양봉저정 명칭이 좀 어려운데요. 어떻게 유래한 건가요? 예, 명칭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조대왕이 아버지 묘소를 수원에 천장하고 1795년도에 어머니 회갑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회갑연을 축하하기 위해서 창덕궁에서 출발하셔서 용산에서 배다리를 놓고 이 정자로 옮겼습니다. 여기에서 첫 점심을 드신 곳인데 여기에서 한강 북쪽의 경치를 내리다 보니까 북악산으로 백악산으로 그 우뚝한 산 봉우리들이 용이 머리를 들고서 솟아오르는 것 같고 이 주변에 있는 산새들이 공황이 날아오르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존중해서 용양봉저정이라고 했습니다. 양과 저, 용이 양한다, 봉이 저한다. 그걸 용이 머리를 들고 뛰어오른다. 공황이 날개를 치고 솟아오른다. 그래서 용양봉저정이라고 했습니다. 용양봉저정 그 현재 모습이 좀 어떤가요? 조선왕조가 패망할 때에 1907년도에 고종이 육일준에게 이 건물을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육일준이 죽을 때까지 1915년까지 여기서 살았는데 육일준이 죽은 이후에 일본인 이케다라고도 하고 에다라고도 하는 일본인 장사가 요걸 사서 용봉정이라고 하는 술집을 차렸습니다. 목욕탕도 차리고 놀이공원도 만들고 해서 임금이 머물던 그 조선 왕조의 건물에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사가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 뜯겨서 팔려서 보시다시피 이쪽에 큰 교회가 있고 이쪽 동사무소가 있고 이쪽 건물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느낌입니다. 건물이 옛날의 유상을 갖추지 못하고 단순히 정자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용양봉저정이 좀 복원돼야 하는 이유가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조선 왕실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경복궁도 복원을 했죠. 창경원도 다시 동물원과 그 식물원을 과천으로 옮기면서 창경궁이라고 하는 명칭을 되찾았죠. 그게 조선 왕실의 길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의미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용양봉저정도 이렇게 현재 초라하게 되어 있지만 조선 왕실의 길을 그대로 이어받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요거는 옛 위상을 한번 다시 갖춰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용양봉저정이 정조대왕이 잠깐 쉬어가던 곳인데 그 행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요? 임금님이 아버지 묘를 찾아 성묘하는 것을 전배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 능을 찾아 전배할 때에 이곳으로 동작에 용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1,8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넘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점심을 드셨어요. 그래서 주정소라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배다리에는 끝부분에 홍살문이 있죠. 임금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해서 신상한 곳이라고 입구와 가운데와 끝부분에 홍살문을 세웠고 들어오자마자 건물에서 양쪽에서 맞이하는 공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정도 살아계실 때는 얼마나 그 화려했던 건물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저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 왼쪽에 보면은 버드나무가 있는 바위도 있고 그 옆에 주민들이 나와서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그림이 8폭 병풍인데 8폭 병풍 중에서 능행도의 일부분만 지금 따로 옮겨놓은 겁니다. 용양봉저정 관람객들이 좀 어떻게 관람하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 왔을 때 그 나이 드신 관리하시는 분은 저기 저 앞에 있는 지나다니는 육교 차로도 다 철거해버려야 한답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의 애착을 보이시던데 이 관람객들은 단순히 휴식 공간이 아니라 조선 임금님의 효성이 담긴 건물이다. 자기 아버지가 그 뒤주에 갇혀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본 것이 평생 한이 되어서
숱하게 전대에 다니면서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효도의 공간으로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